안녕하세요. 2학기 독서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1학기 때는 문학 과목을 공부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시, 수필, 소설, 희곡 등등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을 많이 다양하게 다루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문학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은 2학기 때는 이 독서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실력, 독해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 독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비문학 독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1학기 때는 이제 문학 파트를 배웠기 때문에 비문학 글이 이게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2학기 때는 이 독서 과목은요 비문학과 문학을 다 아울러서 아우르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출제가 되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고 또 비문학이 좀 위주가 되는 비문학을 위주로 해서 문학이 조금 포함되는 이런 양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과목은요 특히 이제 비문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가끔 가다가 뭐 모의고사 때만 잠깐 이렇게 시험을 치르거나 했는데 그 비문학 파트는 특히 그 여러 가지 긴 시간 동안의 훈련과 연습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 시간, 독서 시간에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이 독서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적응력, 실력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행평가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 발표성이 되겠죠. 네. 그 1학기 그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한 것처럼 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발표 수행 같은 경우에는 10점 정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 위주로 해서 그 부여를 할 예정인데 이 발표 수행이 가장 그 이번 학기 때는 중요한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별력 측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수행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수행에 대해서 잠깐 요 표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중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은 것, 좀 어렵다 싶은 것들 또는 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28개의 지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반에서 정할 때 그 순서는 아마 윗 순서부터 1번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정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두 줄 선을 이렇게 해놨죠. 두 줄 선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1번부터 12번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13번부터 나머지 것들이 그 기말고사 범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마다 조금 그 인원의 차이가 생겨요. 어떤 반은 뭐 25명인 반도 있고 어떤 반은 뭐 27, 8명 되는 반도 있고 그래서 한 4-5명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다가 그 발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 뒤에 있는 22번부터 28번까지 있는 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의 허락만 된다면
가급적이면 좀 발표를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요 뒷부분은 이제 담당하는 학생이 있는 반도 있고 좀 없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부터 하되 좀 시간이 되면은 뒷부분을 좀 발표를 할 친구를 정해가지고 그 이제 인원수가 적은 반은 또 따로 발표를 좀 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 유의사항이 있죠. 여기 아래에 유의사항이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 순서인 발표 지문은 학급에서 정합니다. 이미 정했죠. 교체 시에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성적이 뒤바뀌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 시에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알릴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표는 10분 이상에서 15분 이내로 준비합니다. 10분 미만이 되면은 너무 발표한 것이 없게 되는 거고 15분을 넘으면 좀 그 시간상 그 오버가 되기 때문에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좀 준수해 주도록 하고 PPT는 필수입니다. PPT는 필수고요. 평가는 동료 평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 본 이런 그 내용을 일부 물론 전면적으로 그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고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해서 뭐 너무 못했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조금 감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문 자체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문 자체는 볼 수 있지만 대본을 봐서는 안 돼요. 대본을 봐서는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종이에다가 안녕하세요. 뭐 지금부터 무엇을 발표할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다 써가지고 그대로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발표력 자체가 이번 평가의 주요 평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읽기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PPT를 제작할 때도 PPT에 너무 많은 그 줄글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PPT는 간명하게 비주얼적으로 좀 한 번에 딱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겠습니다. 너무 많은 그 글을 막 복붙해가지고 거기다 다 붙여놓고서는 그걸 또 그대로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본을 하지 말라니까 PPT에다가 거기 대본을 다 적어가지고 온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PPT에는 이 텍스트가 한 5줄 이상 넘어가면은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PT는 가급적 아주 간명하게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그런 PPT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 제작 자체가 또 평가 대상이 돼요. 왜냐면 그 글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요 제작 능력 자체가 이제 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도 잘 만들어 오시기 바라고요. 또 발표 순서에 자기 발표인데 자기가 못 외웠다. 깜빡 잊었다. 뭐 PPT가 뭐 집에 만들어놨는데 뭐 저장을 해놨는데 뭐 전송을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미안하지만은 감점입니다. 감점. 1점 만점, 10점 만점에 1점 부여. 뻥크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가지고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5번째는 발표 내용 및 채점 기준인데 여기 여러 가지 그 채점 기준들이 있죠. 뭐 핵심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도 있어야 되고 문단별로 세부 내용도 정리돼 있어야 되고 거기 이제 그 글에 도표나 그림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내용 요게 이제 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또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그대로 요약만 하는 거는 그렇게 만점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또는 핵심 개념이라든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그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배경 지식이 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발표 수행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네, 발표 수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순위 삼촌이 있다 그랬죠? 방학 동안에 잘 많이 읽어보셨나요? 순위 삼촌 읽어오기 방학 과제로도 냈었는데 요거 이제 독서 논술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광장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소설이 아니고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지난번에도 광장도 뭐 그랬지만 6.25를 배경으로 했지만 요거는 이제 4.3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읽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실시 공지가 나갈 예정이에요. 아직 학사 일정이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아요. 이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수행이 사실 차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발표 수행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명만 지키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또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1시간에 두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사 일정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리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뒷부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좀 땡겨서 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이제 열어놓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9월 모고를 반영한다가 9월 모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문 구조도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3개 지문 구조도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모고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그 기간에 아마 9월 모의고사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아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마 학교에서 치러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치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지는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시험지는 나눠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지문 구조도를 그려볼 텐데 이 지문 구조도라는 거는 이제 미리 조금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또 중요도에 따라서 평정을 한 뒤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잘 표현하는 이런 수행평가인데요. 요거는 이제 9월 모고 직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아마 3번 요 수행이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장 먼저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될 것 같고 요거는 2번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읽었다 싶으면 그냥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순위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토리만 읽고 오신 분들을 좀 걸러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니까는 다 읽지도 않고 막 대충 설명서 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고요. 진짜로 읽어 오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기 때 독서 과목을 운영을 해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많이 감해 드리려고는 하고 싶으나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 단 게 꼭 몸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게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학기 독서 이걸 잘 거치면 3학년 때 굉장히 여러분들 편해요.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좀 땡겨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또 그 정시를 좀 준비하는 학생들을 또 배려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수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시 준비를 위한 대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3학년 준비를 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본인이 언제까지나 지금 아직도 뭐 1학년이나 2학년 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좀 벗어 던지고 변화된 모습, 성장한 모습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독서 과목 오리엔테이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